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생활에서 꼭 이야기해 봐야 하는 부분,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겪어봤던가 하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지난 한 12년 동안 1년에 한 평균 4번 정도 이제 크게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겪어봤더라고요. 처음 막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가 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영어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이제 크게 느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을 왔는데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옵션도 있어요. 한인 가정집에 이제 하우스에 룸을 쉐어해서, 그러니까 룸 렌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파트를 구해야만 되는 줄도 알았고, 그래서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 달라스 아파트는 제가 12년 전에 구했던 아파트가 한 달에 한 630불 정도 했었거든요. 원베드 아파트인 거예요. 원베드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좀 컸었고, 그만한 아파트가 한 달에 월세가 630 정도 했었는데, 630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거의 10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어쨌건 12년 전에는 아파트를 구해서 살 만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연히 아파트를 보러 다녔죠. 근데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정말 한 5군데 방문하면 그 중에서 한 두세 군데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보통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뭐 인사라도 한다던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은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요.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컴퓨터로 일을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피스가 진짜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인종차별인지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구하러 막 며칠씩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아파트 보러 갔는데, 그 오피스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를 이렇게 걸어 다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안에 정원도 예쁘고, 뭐 수영장도 잘 해놓고, 뭐 농구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 괜찮다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오피스를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이제 오피스 직원들도 저를 또 모른 척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분이나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앞에 앉아서, 나 여기 방 보러 왔다고, 너 이거 뭐지? 플로어 플랜도 주고, 뭐 가격도 알려주고,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좀 정보 달라고 그냥 무작정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알려주시고 계속 이게 볼펜으로 끄적끄적 하더니 지금은 방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래요. 그래서 또 그때는 또 순진하게 그래? 그럼 연락 주겠지 하고 제 이제 연락처 주고, 그때는 아마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이메일 적어줬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외국인을 굉장히 거부하는 곳이 많구나라는 거를 미국에 와서 처음 한 달 됐을 때 진짜 많이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그럴 때. 그래도 뭐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아파트를 이제 많이 보고 다니니까 어떤 아파트에 있는 이제 오피스를 갔는데 운이 좋게도 동양 남자분이 이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은 다 저를 피하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뭐 아파트를 어떻게 계약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디파짓이 뭔지도 모르고, 머니 오더라는 것도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계약을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더 설명해 주시고, 저는 막 구글 트랜스레이트 보면서 막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머니 오더 같은 거 너무 몰라가지고 그분이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그분이 지도를 그려줬어요. 이 아파트 나가면 길 건너에 편의점이 있는데 뭐 거기서 머니 오더라고 말을 하면은 수수료 1불만 내면은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 분을 만나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 계약하는 동안 아파트 보러 다니면서 사실 좀 인종차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느꼈던 인종차별은,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8년, 9년 전
거의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미술 수업을 듣는데 제가 미술에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아트 히스토리도 듣고 페인팅도 듣고 드로잉 듣고 판화 듣고 뭐 스컬처도 듣고 이제 다양하게 들었는데 유독 한 교수님이 정말 딱 한 분이 그 영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교수님 수업 들을 때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네 그림은 투머치 일러스트레이션 같아 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교수님이 이 영어가 원활한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판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에 대한 평가를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계속 해주세요. 학생이 물어보면 계속 피드백 해주시는 분인데 제 그림은 정말 뭐 투머치 일러스트레이션 같다 뭐 그러고서는 가버리시니까 제가 교수님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come to me 그러면서 come back to me 그러면서 교수님 뭐 일러스트레이션은 아트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한테 그 영어로 그때 영어가 정말 더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반항아처럼 제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투머치 일러스트레이션이면 뭐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 교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유학생들은 그렇게 교수님한테 말 못하잖아요. 교수님 보고 너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그림에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교수님하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더 이제 일이 있었어요. 뭐 말을 끝까지 하라고 teaching은 your job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닌데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데 teaching is your job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영어가 안 되니까 교수님이 뭐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인종차별로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에 좀 많이 계세요. 학교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마트에 가도 있을 수 있고 식당에 가서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뭐 회사에 취직해도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그래도 그냥 뭐 20명 중 하나? 어쨌든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영어를 잘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든가 뭐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런 인종차별, 뭐 언어 차별이든 인종차별이든 어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뭐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유럽 여행 가가지고 그 인종차별 느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주문 안 받으러 와서 뭐 개꿀이다. 왜냐면 물가 너무 비싸니까 커피 오더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카페에 앉아서 편히 쉬다 잘 나왔다. 이런 걸 봤는데 저도 그거를 한 10년 전부터 간간히 이제 겪었어요. 언젠가는 할로윈 이제 이벤트를 하고 밖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우리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몸도 녹이고 수다도 좀 떨자고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어떤 펍을 알아보고 있었죠. 근데 펍이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인기 좋다 우리 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저희 세 명을. 그래서 왜 안 불러주지 하면서 우리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테이블에 착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니저 불러서 우리가 먼저인데 왜 우리는 자리 없냐고. 근데 자리가 없대요. 되게 뻔뻔하게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저기 테이블이 되게 빈 테이블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테이블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앉을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앉아가지고 주문 오겠지. 그래서 매니저 지나갈 때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시간 되면은 주문 받으러 오라고 말하고 놀았어요. 근데 정말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통 굳었다. 우리 여기서 편히 수다 떨고 몸도 녹이고 딴 데 가자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몸 녹이고 놀다가 좀 이렇게 피크 시간 지나면 좀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펍에 가가지고 다시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은 좀 흔하게 겪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겪은 인종차별 중에 그런 식으로 뭐 식당이나 어떤 펍이나 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오도 안 받는 인종차별이 한 1년에 2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수님처럼 그냥 언어가 안 될까봐 뭐 불편해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꽤 자주라고 하긴 그렇고 정말 한 1년에 4번 정도? 생각해보면 더 자잘한 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워낙 자잘해가지고 굳이 카운트는 안 한 거예요. 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 많이 있으셨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케이팝 열풍 때문에 한국인 친구 사귀는 거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눈이 반짝해서 너 그거 알아? 막 그래서 물어봐요. 심지어 저랑 같이 예전에 일했던 어떤 코워커는 어머님이 옛날 한국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50부작인가? 엄청 엄청 대작이에요. 근데 그 대장금이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보셨대요. 그 50회작을 3번을 보셨으니까 정말 몇 날 며칠 계속 그 대장금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고 듣고 있는데 얘기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 그러면서 너 한국 음식 할 줄 알아? 하고서는 엄마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인종차별을 간간히 겪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호감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지금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슈퍼바이저였던 분이 저를 좀 너무 예뻐하신 거예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정말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 동양 사람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예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자기가 아는 걸 저에게 모두 다 전수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당시에는 슈퍼바이저랑 인턴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 되게 예뻐해 주셨던 분이. 근데 지금은 같은 코워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챙겨주세요. 뭐 제가 특별히 뭐 그분한테 더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그 친구는 너를 좋아하지 예뻐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아하세요.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뭐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딸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둘이 친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분 딸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랑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알았어 해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뭐 고등학교 졸업 축하 이제 선물 보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 겪는 거는 당연하죠.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인종차별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정도? 느끼는 정도는 개인 차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경험을 그 전에 했었는지, 뭐 그런 것도 되게 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뭐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래도 조금 의연하게 넘어가고, 아니면 좀 당차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꽤 했고, 한국에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정말 많은 차별 있죠. 학력 차별도 있고 뭐 지역 차별도 있고 뭐 여러 차별 속에서 정말 꿋꿋이 살아남았던 그 한국에서의 경험이 미국에 왔더니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뭐 그까진 거 별거 아니었네라는 어떤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 했던 게 정말 인종차별이 별거 아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이제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아직 어리다거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훨씬 그 어떤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았어요. 인종차별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고 1년 평균 한 4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인종차별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손해본 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귀엽고 그냥 작은 해프닝 정도? 그냥 작은 에피소드 같은 정도로 저에게는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미국 유학하는데 인종차별 그게 너무 걱정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었나? 라고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한국에서도 차별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살면은 외국인으로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하나 더 애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차에 따라서 좀 다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덜 겪을 수도 있어요. 뭐 대도시 살고 그 커뮤니티의 인종 구성이 좀 인터내셔널 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되게 환영하고 뭐 케이팝, 뭐 케이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웰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오시기 전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원래 어떤 사회든 차별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우리는 일단 이방인이고 뭐 유학생이고 뭐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혹시나 미국에 와서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뭐 인종차별들 너무 뭐 겁을 가지고 그러니까 겁내하신다거나 걱정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